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트 강 지혜의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최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뭐 사실 체면하면 뭐 다른 거 모르겠고 레드썬 이렇게 하면서 레드썬. 예, 체면 네. 딱 걸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든 안 하고 싶은 얘기든 질문자가 물어보면 술술 다 말하는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막 이렇게 TV를 보면요, 그 최면으로 막 심리 치료를 해가지고 뭐 범죄자를 찾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진짜 것- 신기한 그런 네, 너무 일이죠. 신기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뭐 평소에 체면 치레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 체면이 체면이 아닙니다. 최면? 최면입니다. 예, 하여튼 뭐 체면 치레 하느라 바빴는데 네. 뭐 스스로 이제 최면을 거는 게 좋은 거긴 해요. 왜냐면은 내가 못하는 것도 이게 계속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가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긴 합니다. 자기 체면. 예. 저도 이제 동엽 씨랑 똑같이 이렇게 네. 시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레드선 하는 이 모습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최면이 무엇일지 오늘의 멘토 모시고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국내 체면 치료의 대가 미국 소피아 대학의 김영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현대심리학은 우리가 상담을 해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 기억하는 거, 에고라고 하는 자기 자아,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고 깊이 있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충동이라든가 또 어떤 묘한 느낌의 경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무시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체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부분이 닫혀있는 채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체면을 걸어서 전생을 볼 때 체면 걸잖아요. 그러면서 레드썬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그거는 뜻입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최면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 다릅니까? 가지수가 없다고 해야죠. 수만 가지가 되죠.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걸 빼고도 가만히 이제 뭐 지루할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한참 가야 되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안내방송 안 들리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또 보면 언제 여기 지났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최면이에요. 그냥 조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체면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최면은 뭔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고 뭔가의 생각에 이렇게 잠기면 다 최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영호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최면 치료 지금 아까 전에도 물어봤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사실 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최면 치료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면 치료라고 하면은 잘들 모르죠. 네. 그 전문적인 이제 전문의들도 그렇고 심리 상담하는 분들도 그렇고 최면에 대해서 잘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최면 치료가 왜 제가 관심을 가졌냐 하면 일반적인 상담을 하면은 생각나는 거, 머릿속에 있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맴돌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최면 치료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이렇게 내면에 더 깊이 있는 것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 현상들이 뭔가 하고 공부하다 보면 또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만나게 되고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최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혼자서 이렇게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치료를 하면서 이걸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최면 치료만 주로
심도 있게 했고 네. 여러분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최면 걸리면 다 술술 무슨 얘기를 한다. 네. 아니면 속에 있는 걸 막 털어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거 아닙니까? 최면 치료를 할 때도 그렇고 최면에 걸려도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고를 다 해요. 그리고 정신이 말짱해요. 말짱한데 다만 평소에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것들이 좀 더 열리고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고 느끼면서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끄집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내가 새삼스럽지만 이거 해결해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내면을 수사해 가면서 치료하는데 수사망이 더 넓어지는 거라고 보죠. 저는 좀 쓰임새가 많아요. 궁금한 게 체면 치료가 우리는 그냥 체면 치료가 아직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체면하면 범죄자 잡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면 전생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궁금증 때문에 하는 지금, 거라고 생각했지 그냥- 이게 치료까지 되는지 몰랐거든요. 전반적으로 최면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모든 의료 분야에서 최면은 다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통분만. 네.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마취제를 좀 덜 쓰기 위한 무통 수술. 네. 그 다음에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제 내과적인, 외과적인 만성적 질환도 자기 최면을 좀 배워서 증세를 호전시키고 또 증세를 조절해 나갈 수 있고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각 과의 선생님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걸 배워서 자기 환자들한테 쓰지만 네. 아주 보편적으로 넓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치과에서도 무통발치 이런 것들도 최면을 어린애들 막 우는데 최면으로 아이를 조금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이빨 탁 뽑아버리면 아픈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쓸모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박권 선배님께서 뭐 내가 행복해진다, 나는 행복해진다, 뭐 이렇게 막 최면을 뭐 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명선이는 예쁘다, 명선이는 귀엽다, 이렇게 최면과 이거 세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르잖아요, 사실. 세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는 귀엽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계속하면서 그 가스라이팅 아닐까요? 가스라이팅인가요? 세뇌는 요즘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주입을 해서 그거를 믿게 만드는 것이고 저 안 귀엽나요? 귀엽죠. 귀여워. 아주 귀엽습니다. 최면은 그거보다는 그 사람 안에 많이 있지만 평소 드러나지 않는 부분 또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지만 평소 쓰지 못하는 능력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큰 문제지만 평소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을 투명하게 찾아내면서 정말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가지는 그러면 이제 최면 의학이라는 게 이제 그 일반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대중적으로 이제 좀 뭐 치료로서 다가가고 있는지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치과 의사들이 최면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산부인과에서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각 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학회도 만들고 학술 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분야의 환자들을 치료한 사례, 네. 또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죠. 네.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책을 내고 나서 최면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 어쨌든 지금 강의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더 궁금증이 유발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오해를 좀 이제 불식시키고 네. 전반적으로 최면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기초적인 지식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거.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최면 치료란 무엇인가 하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눈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과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는다. DNA의 집합체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우리는 그냥 자손을 번식시키고 생존해 있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우리 가치관에 그게 밑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실험도 전부 그거를 바탕으로 돼 있고
심리학에서도 이제 그 영역 이상은 잘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기 제가 적어놓은 이제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아초월 정신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최면을 논하려면은 이제 그 부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초월은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의식.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뭘 느꼈다. 아니면 이상한 직감을 느꼈는데 그게 사실이 되더라. 아니면 내가 뭔가 평소하고 다른 어떤 좀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돌아보면은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아마 기억에 남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누가 얘기를 하면은 너 뭐 착각한 거겠지 이런 얘기 듣고 하니까 대개는 말을 삼켜버리고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40%가 넘는다.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그 자아초월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뭘 하는 것뿐이 아니라 느낌, 감정, 직관, 그 다음에 어떤 초현실적인 경험. 네. 꿈에서 뭐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복권을 샀더니 뭐가 됐다. 아니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 이 현상이 대체 뭐냐 하는 거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어젯밤에 나는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봤다 그러면 에이 그거 망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상이 뭘 의미하느냐, 또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심리학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연구하는데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더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정신치료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최면 치료는 두루두루 쓰일 수 있고 어떤 영역에서도 플러스 알파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의 심리학은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게 쭉 내려오면서 사람의 심리는 주변하고의 어떤 그 연관에서 행동이 만들어지고 그 행동들이 우리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1960년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야, 너무 그렇게 병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사람은 장점도 많고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병적인 것만 그렇게 하느냐. 인간의 잠재력을 발달시키고 그 사람의 삶이 더 좋아지게끔 하는 쪽에 또 초점을 맞추자 해서 휴머니스틱한 심리학,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학, 그런 게 탄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말에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 우리가 가지는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초현실적인 체험까지 전부 연구하는 영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오면서 자아초월 심리학이 심리학의 제4의 세력이다. 이렇게 네. 됐는데, 그 자아초월 심리학에서 다루는 영역들을 최면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면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러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 소피아 대학이라고 했는데 그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세계 최초로 연구소가 미국에 생겼었어요. 자아초월 심리학 연구소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대학이 된 게 소피아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딱 맞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상담을 해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 기억하는 거, 에고라고 하는 자기 자아,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고, 깊이 있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충동이라든가 또 어떤 묘한 느낌의 경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무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이한 체험을 들으면은 보통 치료자들이 그건 좀 이상한 거야. 당신 심리가 불안정해서 그런 걸 겪은 거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부분이 닫혀 있는 채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저기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현상, 나는 귀신을 봤다, 나는 자주 본다. 그 다음에 종교에서 어떤 그 환희에 들어가는 것, 종교적인 체험. 그 다음에 뭔가 하여튼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특이한 체험들을 전부 포함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의 심리학이 좀 더 확장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예전에 무시되던 영역이 다 포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로부터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우리 조상님들도 뭐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영혼에 대한 얘기,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다, 또 뭐 그 전생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보편적으로 다 하면서 집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무당이 와서 굿도 하고 이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서양 과학이 모든 걸 지배하면서 그런 게 다 파묻혀 버렸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해도 안 되지만 이런 물리적인 세계와 그런 세계가 좀 균형을 잡아서 우리 내면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포괄적인 심리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사람들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들을 해보면은, 지금의 기계적인 의학, 병원에 가서 맨날 이거 차가운 수액 맞고,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탁탁 규격 맞춘 진료에 따라서 검사하고, 약 먹고, 수술하고 하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내가 안 채워진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만성질환들은 그런 현대의학이 크게 도움을 못 주는 영역도 많아요. 만성질환. 뭐 급성질환이나 급한 수술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도 그냥 오랫동안 진행되는 병들, 뭐 이유도 없이 아프고 이런 병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학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 내면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한 58%, 거진 60%에 가깝죠. 그리고 현대의학에 대해서 나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한 70% 정도, 상당히 많은 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들 그런 어떤 한계를 느끼고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이거 뭐 같은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특이한 체험들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그것에 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내가 뭔가 좀 생각이 달라졌다. 뭐 그런 일이 집안에서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종교를 믿게 됐다. 아니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쪽이 더 신뢰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현상이고,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그런 영역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물질 문명의 세계가 오면서 그런 부분은 아예 이상한 부분, 미신의 영역, 거기는 이제 과학이 손을 대면 안 되는 분야, 이렇게 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취급을 받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제 슬슬 그런 게 포함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시절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저런 체험들을 갖다 이제 뭔가 이 사람은 균형이 깨졌어. 뭔가 병이 있어. 이 사람은 저거 다 망상이나 착각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의사는 정상이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한테 약을 주게 되겠죠. 네.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은 약을 먹는데 하나도 뭐 해결되는 건 없고 졸리고 처지고 무겁고 이런 부작용을 또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은 신뢰가 안 가고 자기 문제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점집에 가서 물어보겠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자기 혼자서 막 사주도 찾아보고 하겠죠. 그러면서 사실과는 다른 어떤 결론에 의해서 자기가 오해도 하고 피해도 보고, 한마디로 난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어떤 고립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죠. 또 그런 얘기 자주 하면 주위에서도 야, 너 이상하다, 너 신내림 받아라,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남들보다 머리도 좋고 능력이나 직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더 자주 경험한다. 특이한 경험들. 뭐 예감이 잘 맞는다. 직감이 잘 맞는다. 그런 꿈을 사람들. 꿨는데 그 또 꿈에 어떤 예지몽이라고 하나요? 예지몽이 뭔가 될것 같아요, 딱 들어서. 실제로 있습니다. 예지몽이. 있어요. 저는 말할 거예요. 진짜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 신기 있다. 내린 꽃 받아라.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예, 보니까 우리 강사님 조만간 성공하시겠네요. 그래서 저게 이제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니까 이건 병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오히려 어떻게 더 이 사람의 안테나가 더 성능이 좋아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확장된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을 전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사례를 분석을 하고 해서 기존의 과학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최면 치료를 통해서 특이한 회복된 환자들의 사례들도 거기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네.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일상의 한계를 넘어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엔에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이다라고 하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 네. 거기다 사람의 건강은 영적 건강도 있어야 된다. 해서 네 가지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유엔 헌장에 WHO에서 인간의 건강을 정의하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심리학에서도 이런 영역이 포함이 돼야 된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다뤄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의 양자 물리학이 어떤 답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최면 현상이나 최면에서 겪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는 텔레파시라든가 초현상적인 것들을 양자 물리학에서 사람의 의식이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의식이라는 것이 현실의 어떤 그 일들을 만들어내거나 기계하고 사람의 의식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우리의 의도만 가지고도 기계가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 네.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상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현실의 문제들이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네.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상황들이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게 양자물리학에서 사람의 의식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작동하면서 현실을 일으키는 주변의 에너지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현실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으로 또 설명이 되죠. 제가 사실 최면 치료를 하면서 이제 전생퇴행요법이다라는 것을 해서 그냥 최면 치료도 아니고 아예 최면이라는 걸 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그 최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뭐 나도 이것저것 하고 해서 또 그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또 기폭제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96년도에 그 책이 나오고 8월 달부터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든가 전생이라든가 영혼의 존재 그 다음에 어떤 초월적 현상들을 연구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모임이 그때부터 이제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너무 궁금한 게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전생을 볼 때 최면 걸잖아요. 그러면서 레드 썬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저도 그 김영국 교수님이 네.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네. 최면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 다릅니까? 가지수가 없다고 해야죠. 수만 가지가 되죠. 꿀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걸 빼고도 가만히 이제 뭐 지루할 때, 네. 지하철 타고 갈 때 한참 가야 되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안내방송 안 들리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 눈 떠 보면 언제 여기 지났지? 이런 경우. 네. 그러니까 최면이에요. 그냥 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면이라고 해야 사실 되나? 최면은 뭔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고 뭔가의 생각에 이렇게 잠기면 다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잘 때까지 혼자서 예. 최면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사는데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모르는 거죠. 저는 회상이라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막 제가 살던 곳에도 막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면 막 그 안으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리로 가고. 가고 그때 생각이 막 돌아가고 그게 전부 최면 상태예요. 그게 최면. 근데 그러면서도 내 의식은 한쪽에 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누가 부르면 대답하고 예. 누가 벨 누르면 문 열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도 우리 의식은 잠드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딱 옵저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멍 때리는군요.
멍 때리면서 뭘 하느냐. 그때 멍 때리면서 그냥 좋을 때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뭐 옛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음악 같은 어떤 멜로디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다른 거예요? 명상이나 기도나 멍 때리는 거나 전부 최면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요? 전부 다 들어가. 멍까지도요? 그러니까 최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은 별로 뭐 그게 꼭 필요하다 이건 아니고 네. 그냥 드라마틱하거나 아니면 그 최면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더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계를 흔드는 사람, 뭐 레드선 하는 사람, 네. 아니면은 또 뭔가 눈을 감고 거꾸로 뭔가를 세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네. 저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영화 중에 겟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아세요? 흑인들을 체면 탁 끌어가지고 네. 어떤 영혼에다가 딴 사람을 넣어가지고 가둬 놓는 거죠, 자기의 의식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조종하고 막. 판타지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서워요. 판타지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데 단골 소재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영혼을 잡아놓고 탁. 쉽게 말해서 통엽 씨가 최면에 걸렸는데 네.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아. 아이고,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나 싫은데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네. 옛날 얘기 어떤 상처를 얘기할 때 아, 선생님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가슴 푸는 게 경우에는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됐어요.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또 치료할 수 있어요. 끄집어내지 않아도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네. 또 치료자가 숙달이 되고 경험이 많아지면 네.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께서 이 90년대 이 책을 내시기 전까지는 국내에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전혀 없었죠. 네, 그냥 심리학을 한 분 중에서 네. 그 유한평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최면하고 뭔가 능력을 좀 키우는 걸 한다 해서 오랫동안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또 종로에서 그 연구소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생퇴행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아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것 같아서 자기는 얘기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생퇴행이라는 치료도 무슨 의사들이 전생을 믿어서 야 너 전생으로 들어가 봐 이게 아니고 네.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가 내가 이렇게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한 시대의 이상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믿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촬영 갈 때 강화문 앞에 경복궁인가 네. 한복 입고 촬영하는데 네. 아, 내가 예전에 여기서 살았던 듯한 느낌. 네. 그 착각이에요. 아 착각이에요. 너무 몰입하셨나 봐요. 아마 이제- 문지기죠. 그런 거를 마장새나 뭐 숨어 돌쇠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거 이제 기시감이다. 네. 기시감 와본 것 같은 느낌.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익숙해 이 상황 되게 익숙해 이런 경우들이 그 있잖아요. 데자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시감, 뭐 데자부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네. 건데 그게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그 부분하고 맞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사실은 아니지만 뭔가 조건이 비슷한 것들이 그 부분에 이렇게 울려서 네. 하나의 공명을 일으켜서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뭐냐, 그 파고 들어가 보면 네. 알 수가 있죠. 야, 저 단순한 연구를 보고 데자부인지 싶지 아닌지. 않습니까? 아니 파고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다들 자기 내면에는 굉장히 많은 세계와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안쪽에.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쓰는 것은 그 부분밖에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어떤 뭐 상처나 기억하기 싫은 거나 아니면 좀 어두운 어떤 역사나 네.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 표면으로 끌고 오지 않기 때문에 안에 그냥 눌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갖고 오는구나. 근데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뭐 우울이 올라온다, 불안이 올라온다 할 때는 정말 치료하려면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 낫죠. 그러지 않으면 약을 먹으면 증상은 좀 눌려지긴 하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하게 되고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과학이라는 것은 요즘 임사체험이라는 거 아시죠? 네. 임사체험이라든가 뭐 유체이탈을 했다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뭐 전생의 기억 그거 사실이 아니야 아직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뭐 나는 귀신 들렸어 하는 그 빙의 현상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 주류로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살 때 우리 의식은 이만큼의 세계를 보고 이만큼을 느낀다. 우리 감정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최면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 의식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영역을 느끼고 더 많은 영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만한 상태에서는 없던 데이터들을 이만큼 넓어지면 여기서 많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결할 수 있고 이 영역에 있는 어떤 무의식이나 숨어있는 영역의 상처 같은 것도 우리가 찾아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환자들이 뭐 최면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나 노력을 하는데 개선되지 않는 것, 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폭넓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최면 치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냥 정신적인 것뿐이 아니라 아까 최면의학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화상 환자들이 상처가 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분들한테 자기 최면 같은 걸 가르쳐서 상처가 빨리 낫고 혈류가 많이 개선이 되고 세포가 빨리빨리 재생되는 거에 대해서 암시를 자꾸 시키면 화상을 포함한 외상의 그 상처들이 낫는 속도가 빨라요. 빨라지고 흉터도 적고 세균 감염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많이 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최면 치료가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생소하냐? 최면의학이라는 게 사실은 프로이드 이전에 19세기 이때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연구를 하고 치료에서도 최면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도 최면 치료자로서 많이 환자들을 봐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최면 치료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야,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이라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론을 정리해서 정신분석에 바탕을 깔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은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을 때 유럽은 모든 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신에서 해방됐어.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네.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 정신분석학은 그 시대에 맞게 잘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것에 모태가 된 최면의학은 상대적으로 묻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미 다중인격에 대한 해리에 대한 이러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정신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게 나오고 행동주의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는 치료가 이제 안 쓰이게 된 것이죠. 새로운 학자들은 이제 정신분석을 배우지 최면 그 구닥다리야 옛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신과 교수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새롭게 배울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됐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막 겁에 질리고 공황증이 오는데 최면을 걸었더니 잘 나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1950년대 들어와서 영국하고 미국에서 최면의학 협회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면이 많이 연구가 되기 시작하니까 1980년대 들어와서는 다중인격이나 해리에 대한 그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 논문의 많은 내용들이 이미 19세기의 학자들이 다 써놓은 내용을 새로 연구하고 새로 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면의학이 계속 발전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쓰임새 있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되찾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영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면에 들어가는 능력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나는 최면에 잘 걸려. 뭐 저 사람은 안 걸릴 거야. 그럼 최면에 안 걸리는 사람은 치료 못 하느냐? 네. 그런 건 아니고
최면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옅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체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나 치료의 어떤 그 접근하는 그 경로 이런 것은 치료자가 적절하게 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최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식이 다 깨 있고 뭐 너 이거 최면 내에서 끝나고 나도 이 기억 안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깨나면 얼핏 생각이 안 나지만 시간이 가면 대부분 다 돌아오고 그 때문에 최면을 걸어서 누구를 지배한다. 네. 최면을 걸어서 누구한테 나쁜 짓을 시킨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나오죠 그런 게. 네. 네. 근데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네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무의식 상태인데도. 잠시 이렇게 눌러놓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는 최면은 독서, 영화 감상할 때 시간 잘 가죠. 빨리 해요. 좋아하는 음악, 내가 즐거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시간 잘 가죠. 그거 다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각성 상태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 빼고는 다 최면입니다. 근데 그레데이션이 있죠. 얕은 최면, 조금 깊은 최면 이런 차이점은 좀 있겠죠. 작업이나 공부할 때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럼 있어요. 이게 혹시 나이가 어릴 때보다 나이가 더 들면 더 최면에 잘 걸리는 상태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되게 아니고. 보면 아이들이 잡념이 적잖아요. 네. 아이들이 더 집중되고 더 잘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하나의 모습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최면은 자연스럽게 내면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브로킹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술을 또 많이 먹는 사람도 보니까 그 마취할 때도 마취도 잘 안 걸린다 뭐 이런 것처럼 술 많이 드시는 분은 그러면 마취 상태 이런 상황이 잘 없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마취과 의사들은 뭐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게 마취에 잘 안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네. 술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 술을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많이 먹으면 그런 효소들이 많이 늘어나죠. 적응하느라고. 네. 근데 그런 효소들이 어떤 약물이 들어왔을 때 그 네. 효과를 중화시켜 가지고 이 사람은 딴 사람 하나를 먹는데 두 알 먹어야 약 효과가 든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 근데 있어요. 그 반대로 술을 많이 먹으면 내 치중 진담처럼 막 술술술술술 막 너 옛날에 그거 알아 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뭐 술을 최면 먹었을 상태처럼. 때 알코올이 그 의식의 어떤 통제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충동들이 그냥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그거야말로 술 기운이죠. 그건 최면하고 좀 다릅니까? 그거는 최면이 아니라 굉장히 무질서한 진상이다. 안에 있는 네. 잡다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최면은 어떤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끄집내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정돈해서 잡아 들어가는 것이죠. 선생님, 이제 교수님 이제 많이 마취 달라. 아까 얘기했었는데 네. 마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 할 때도 마취를 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서 간호사 선생님이 아까 뭐 이상한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최면 상태로 만드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최면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인위적인 약물 거죠. 중독 상태예요. 아,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 중독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쁜 것만 생각하지만 예. 강한 약에 의해서 깔아져 버린 것도 치. 그 약에 대한 중독 상태거든요. 아. 그럴 때는 이 뇌 자체의 그 어떤 말하자면은 기능이 어느 부분이 마비가 되고 눌리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돌아가고 네.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그거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취 상황에서. 그러면 요즘 그런 짧은 쇼폼 영상이나 뭐 네네. 릴스라든지 이런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것들이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시선을 사로잡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보다 보면은 끊지를 그러한 정도의 자극이 아니고는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좀 말해서 현대인들- 둔해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죠. 제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쇼폼 보다가 정류장을 놓친 놓쳤죠. 적이 굉장히 그거 많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체면이네. 네. 지금 아, 잠도, 그것도 최면이네. 지금 잠도 못 잡니다. 그 넘기다가 네. 맞아요. 날밤이 그러니까 씁니다. 그거를 보면은 그 내용에 의해서 도파민이 나온다. 또 다른 어떤 신경이 흥분된다 하면은 잠은 잘 때는 이게 가라앉아야 돼. 자꾸 흥분시키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자야지 하면서 그걸 보면은 자려고 하는데 자꾸 흥분이 반복이 되는 그거 거예요. 넘기면서 뒤에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계속 이거 그러니까 그거 하면 보다 혹시 보면은 뭐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못 참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감수성이 낮아도 경험이 많이 이제 치료자가 있으면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게끔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최면 치료는 꼭 깊은 최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살짝만 들어가도 필요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 살짝 들어가거든요. 최면 안 걸리는 사람은 나 안 할래 하고 버티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빼고는 나 좀 해볼래요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잘 안 사람은 걸리는군요. 그런 사람들은 버틸 수 있죠. 나 안 할래 하고 아예 그 암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걸지 못하고 또 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미디어에서 봤던 최면을 거는 모습은 시계 같은 걸 이렇게 똑딱똑딱. 흔든다거나 하는 모습이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저는 최면을 그냥- 걸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예전에 제가 처음 그 치료를 할 때는 뭐 그렇게 거꾸로 뭐 5에서부터 하나까지 센다든가 그러면서 몸에 힘을 빼고 이제 긴장을 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눈 감고 그냥 바로 해요. 바로. 야, 역시 프로가 되셨네. 전문가시네. 바로 하고 또 우리 환자들은 제가 최면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눈 감고 그냥 얘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최면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어떤 하나의 내용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뭔가 필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하면 자연히 거기에 초점이 맞으면서 최면에 들어가게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꼬맹이일 때 갓난아기나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자장가 불러주면 바로 잠드는 거. 그것도 일종의 최면 기술이죠. 그런 것도 그 소리의 톤에 네.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느끼면서 긴장이 풀리고 편안을 하면서 느낄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뭔가 배가 좀 불편할 때 이렇게 쓸어주면은 네. 또 괜찮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엄마서는 약속.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생활에는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연히 돌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시계 끄내가 똑딱 하는 순간 얘는 초짜구나. 딱 생각하면 얘는 초짜네. 이렇게 딱.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진 않은데 또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또 도움이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맞춤형이에요, 나 맞춤형. 최면이니까 뭔가 신기한 방법을 쓸 거야 했을 네, 때 맞아요. 네. 너무 그냥 맹숭맹숭 이거 뭐지 텔레비에서 본 거하고 다르네. 그렇죠,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 다 다르군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면 치료의 장점이란 것은 그 표면 의식을 넘어서서 내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완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다. 대개 정신과 증상은 뭐 약도 먹고 상담을 해도 어느 정도는 내가 잘 지내는데 얼마 지나면은 약을 끊었더니 또 내가 안 좋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제대로 치료를 해나가고 나면은 재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치료를 할 때 쓰는 여러 가지의 그 기법들을 본인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혼자서 자가 치료를 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그러한 환자가 이제 홀로 서게 만들어줘요. 항상 나는 치료에 의존하고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야 돼. 꼭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상담을 해야 돼 하는 것에서부터 아, 내가 나을 수 있네? 내가 좋아질 수 있네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죠. 네. 네,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셨을 때 교수님께서는 그냥 눈을 감고 이제 편안하게 상담을 시작을 해주시는 게 최면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네. 맨 처음 하는 시간이라든가 네. 처음 이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 말하자면 기초는 네.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일반적인 정신과 상담과 이제 최면 치료가 조금 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궁금합니다.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상담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할 때는 환자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이 속에 갇혀 있는 데이터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면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긴장을 좀 풀어주면 여기 딱 닫아놓은 문이 딱 열리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나 이거 옛날에 다 용서하고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이렇게 슬픈 게 많았네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긴장이 풀리면서. 오늘 얘기한 것들이 기초적으로 예. 내용의 전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최면 위험한 거 아니다. 네. 보편적인 거다. 그리고 최면에 걸린다고 뭐 이상한 하기 싫은 얘기를 한다거나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제가 체면에 좀 걸린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올 것 같아요. 네. 왠지.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 제가 옷을 봤어요. 봤어요? 예지몽을. 예지몽을 저는 꾸잖아요. 네. 그래요? 옷을 다른 옷을 입고 오는 걸 딱 봤습니다. 네. 뭐지? 똑같은 장면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잘 들어주시고 네. 오늘 들은 내용이 생활에도 도움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최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귀한 강연해주신 김영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